반갑습니다. 골재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발표할 거창 화강스 연구센터의 김건기입니다. 오늘 이제 골재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력을 좀 더 확인하자, 이런 부분에서 제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재라는 것은 건설 사업자가 혹은 콘크리트 업자 그리고 아스팔트 제조업자가 골재 채취법에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혹은 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그리고 산지관리법상의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그리고 채석 신고를 받아서 공급하는 자의 골재 중에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현재 골재 채취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골재 채취 허가 및 신고를 덕한 자가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골재의 원재료에 대한 구매 이력이 없어서 납품을 받는 이러한 건설업자, 레미콘 혹은 아스팔트 제조업체들은 품질 적용 기준이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품질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이슈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건설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그러니까 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선별 파쇄에서 받은 재료를 우리가 받아서 골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불량 골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바다 골재를 일반 골재라고 속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레미콘 업체에서 이제 납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골재 품질에서 이야기했듯이 염분 함량이 많은 부분이 이제 골재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러한 골재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에서 품질이 기준 이하인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선별 파쇄에 대한 품질 문제,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순환골재 및 품질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량 골재를 납품함으로써 골재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혹은 다른 아스팔트 구조물에 이렇게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골재는 아주 높은 품질을 만족하는 강도값을 가져올 수 있으나 불량 골재는 기준 이하의 이러한 품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이러한 부분들은 골재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리고 이러한 골재가 과연 품질이 맞느냐에 대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하는 골재 유통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로서 바다골재,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토속 채취를 해서 혹은 골재 채취를 해서 이렇게 제조하고 가공해서 레미콘, 아수콘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 재료원이 명확하고, 그리고 단일 골재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등록 및 신고 제도는 선별 파쇄에서 건설 현장 혹은 토목 현장에서 가져오는 골재, 그리고 순환 골재는 건설이나 토목 현장에서 이제 재사용하는 골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재료원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복수 골재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력 확인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서 원산지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품질의 문제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원산지 제도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인 골재 유통을 가져가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산 제조에 있어서 허가 신고를 통한 골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골재 채취 허가 혹은 신고증, 그리고 토속 채취의 허가증, 그리고 골재업체 등록증을 통해서 하나의 채취원을 우리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요자인 레미콘과 건설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토속 채취에서 우리가 허가 신고하는 선별 파쇄업과 같은 경우에는 골재 원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반입 신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 가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요자인 반입 신고증과 그리고 골재업체 등록증을 우리가 레미콘과 건설업체에다가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불법 골재를 근절하고 그리고 레미콘 및 건설업체의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이번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하나의 기도 효과로서는 불법 골재 유통이 이제 근절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분기별 채취 실적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영업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골재의 원석 매입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이제 수반되는 절차들을 이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나은 혹은 우리가 좋은 품질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재 품질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백철승입니다. 골재 품질 관리 제도란 골재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및 검사 활동을 통해 공세 목적물이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 보면 종전의 시공 부분의 품질 관리와 설계, 사무, 경영 부분까지 품질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과 국가의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거나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재 품질 관리 제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골재 산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의 품질 관리는 크게 8가지 자재와 부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재에는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수모래 그리고 순환골재가 있고 부재로는 철근, H형광 및 건설용 강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재와 부재는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산품에 해당하며 이는 KS 인증 및 관리가 필요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복잡한 그 형태의 관리 기관이 많기 때문에 관리 주체와 감독 주체가 다른 데서 이러한 문제가 가끔씩 발생하게 되고요. 잘 되면 좋지만 가끔씩 안 되는 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골재 품질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재 품질 관리 제도가 중요한 것은 골재 품질이 건축물의 품질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 원재료 중에서 골재의 비율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설 구조물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가 건설 공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연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골재 문제는 품질보다는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그다음에 불법 채취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채취 여건 및 수급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재 품질 관련해서 주요 사건 사고를 좀 정리를 해보면 16년에 그 불량 골재 사용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토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콘크리트가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품질의 골재가 콘크리트로 사용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재의 품질과 관련된 제도는 크게 수급 여건과 개발 그리고 환경 보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채취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서 골재의 수급 여건,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과 환경 보호 관점에서의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그리고 올해 제정된 석재산업지원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골재 관련 법령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면 골재 품질은 향상되겠지만 골재 수급 환경이 좀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골재 개발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 집 뒷마당에 골재 석산이 위치해야 되느냐. 만약 그럴 걸 개발했을 경우에 자기의 집 앞에 먼지가 날린다든가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게 되고요. 만약 골재를 개발 안 해서 이제 골재 수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비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 산 아파트, 그러니까 당신의 아파트, 우리의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아파트 보수 비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골재로 인한 품질 관리 이슈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 파쇄로 인한 그 문제점인데요. 선별 파쇄 골재라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나온 암석을 파쇄해서 골재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선별 파쇄라고 하는데 전체 우리나라 골재 공급량의 약 35% 정도를 선별 파쇄 골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별 파쇄 골재는 암석의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석과 흙, 사토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런 것들을 좀 혼합된 상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품질 관리 이슈로서는 골재의 품질 관리 주기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월에 한 번 정도 골재 품질 시험을 하게 되는데 골재 채취법상 골재 품질 시험 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품질 시험 주기는 계절적 채석 환경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이러한 품질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이런 품질 주기가 보다 짧아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골재에 함유된 토분, 즉 흙의 함량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내가 모래를 산 건지 아니면 흙을 산 건지 이거 알 수 없을 정도로 토분이 많이 섞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토분 함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품질 관리 문제를 떠나서 골재가 사용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생산성 저하 및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고 토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기업체의 부담 및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품질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골재 자원에 대한 품질 검사는 크게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그 품질 기준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재 품질을 수행하는 기관이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골재 품질 관리 전문 기관을 지정을 해서 보다 전문성 있게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품질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그 건설 산업의 특성상 한 30년에서 50년 주기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100년 건축물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그리고 재건축에 필요한 새로운 시멘트,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온실가스, 그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가 함께 해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안전하고 튼튼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골재가 사용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질의 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량 골재를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그 물리적 안전성 이외에도 화학적으로 유해 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개인의 재산은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품질 관리가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골재협회 송영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육상골재 채취 단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에서는 그 골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해서 양질의 골재가 집중적으로 부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골재 채취 단지를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법에서는 하천 골재, 바다 골재에 대해서 이렇게 골재 채취 단지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그 채석 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 채취 업종은 지금 하천 골재, 바다 골재, 산림 골재, 육상 골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육상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단지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육상 골재 채취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농한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논농사 짓는 논이나 밭농사 짓는 밭에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 골재를 채취하는, 모래를 주로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상 골재라는 게 지금 허가를 받을 때 3만 세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제 도시계획 뭐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그래서 대규모로 생산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겨울철 농한기나 이럴 때 뭐 모래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천변에 모래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채취를 하는 사업인데, 소규모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 소량의 골재만 이렇게 보통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골재 수급 비중에는 한 5% 이내로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육상 골재 채취 단지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하천 골재나 뭐 바다 골재, 그리고 뭐 지금 산림 골재도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서, 규제가 많이 있어서 그 대규모 개발이 뭐 확장성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골재 채취 같이, 육상골재 단지 같이 좀 대규모로 이렇게 기존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국내 골재 수급의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골재 채취 단지의 기대 효과입니다. 소규모 면적의 허가를 득해서 여러 그 권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대규모로 양질의 골재가 그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단지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제 허가에 따른 행정 효율성도 있고, 이제 골재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그 골재 채취를 좀 지양하고 불량 골재를 유통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골재 채취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상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석산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을 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육상골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양질의 토사로 다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골재 채취 업종 중에서는 가장 그 환경훼손이 그 최소화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순모래가 지금 암석을 부숴서 만드는 부순모래가 지금 국내 골재의 한 50%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순모래를 생산할 때 그 폐석분토사라는 그 부산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물의 그 처리가 지금 골재 우리 수급에도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폐석분토사를 이 육상골재 채취 사업지에 그 복구제로 쓴다고 하면 그 폐석분토사 그 처리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정 방안입니다. 그 기존 골재 채취 조사 결과 및 종전 육상골재 채취 허가지를 육상골재 채취 단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국토부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지역별 거점 육상골재 채취 단지 지정 협의를 한 다음에 연도별 골재 수급 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단지 지정 기준안입니다. 지정 기준은 지금 하천골재랑 동일하게 육상골재 채취 단지 기준은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을 하면 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